자식들에게 새 차 뽑았다고 자랑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벤츠 타는 노인이 아니라 15년 된 아반떼를 보란 듯이 끌고 다니는 노인입니다. 남들은 능력 없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이들은 수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쥔 최후의 승자로 불립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겠습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예금 총액 2020년 520조 원에서 2025년 680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안 쓰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일까요? 밥 한 끼 사 먹는 게 무서워지고 숨만 쉬어도 월급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기괴한 세상. 똑똑한 노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지갑을 닫고 가난을 선택한 이유. 오늘 그 처절한 생존의 비밀을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공기 중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과거엔 5년마다 차를 바꾸는 게 중산층의 자존심이었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들은 퇴근길에 새 차 카탈로그를 펼쳐보며 다음 차를 고민했습니다. 자식 대학 보내고 나면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그랜저에서 제네시스로 올라가는 게 인생의 보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자동차 평균 보유기간 8.2년에서 12.7년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15년 넘게 한 차를 탑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차 바꾸려고 전시장 갔다가 견적서 받아보고 기절할 뻔했다고. 그랜저 한 대 5천만 원. 이게 20년 전 아파트 값이었다고 말입니다. 5천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월 200만 원씩 생활비로 쓰면 2년치입니다. 손주 학원비 5년치입니다. 급할 때 쓸 비상금입니다. 새 차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현금의 가치가 너무 커진 겁니다. 은퇴 부부 2인 가구, 한 달 고정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25만 원, 전기세 가스비 15만 원, 통신비 부부 합쳐 10만 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평균 12만 원, 민영 실손보험 부부 합쳐 30만 원, 고혈압 당뇨 약값 월 10만 원. 여기까지만 102만 원입니다. 식비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옷도 안 샀습니다. 교통비도 안 썼습니다. 그냥 집에서 숨만 쉬었는데 102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식비 월 80만 원, 교통비 통신비 잡비 30만 원 더하면 월 212만 원입니다. 1년이면 2,544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부부 합쳐 월 150만 원 받으면 양반입니다. 월 62만 원 적자입니다. 1년이면 744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10년 버티려면 7,44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년 버티려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병원비, 경조사비, 집 수리비 같은 비정기 지출은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물가는 입에 뛰는데 연금은 제자리입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디커플링, 탈동조화라고 합니다. 소득과 물가가 따로 놉니다. 숨만 쉬어도 적자인 세상. 이게 2026년 대한민국 노년의 현실입니다. 그럼 노인들은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 12,000원, 된장찌개 백반 15,000원, 삼겹살 2인분 36,000원입니다. 부부가 고깃집 한 번 가면 7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월 28만 원, 1년이면 336만 원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생일에 고깃집 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말렸다고. 그 돈이면 마트에서 LA 갈비 2kg 사서 집에서 구워 먹고 케이크도 사고 꽃도 사고 남는다고. 처음엔 미안했답니다. 아내한테 변변한 외식 한 번 못 시켜줘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이게 현명한 거더랍니다. 외식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외식비를 자산으로 전환한 겁니다. 냉동 삼겹살 밀키트, 가정 간편식. 이제 노년층이 HMR 시장의 주요 소비자입니다. 2025년 60대 이상 HMR 구매 비중 35%. 5년 전보다 3배 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마음 대신 현명하다는 위안으로 버티는 저녁 식탁. 이게 2026년 대한민국 노년의 풍경입니다.
부부 일본 여행 4박 5일 300만 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월세 3개월치입니다. 손주 학원비 6개월치입니다. 급할 때 쓸 비상금입니다. 2019년 해외여행객 2,871만 명 중 60대 이상 비중 18%였습니다. 2024년 60대 이상 비중 9%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한 은퇴자가 말했습니다. SNS 보면 친구들이 유럽 여행 사진 올립니다. 부럽긴 한데 댓글 보면 카드 할부 얘기가 나옵니다.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끊었다고 자랑합니다. 그 순간 부러움이 동정으로 바뀐답니다. 저 사람은 1년 동안 매달 250만 원씩 갚아야 한다. 나는 그 돈을 통장에 그대로 쌓는다. 1년 뒤 누가 웃을까요? 여행 사진은 일주일 지나면 아무도 안 봅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10년 뒤에도 나를 지킵니다. 추억 대신 현금을 선택한 노년의 방콕 생존 전략. 이건 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고장난 TV 수리해서 씁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만 갈아 끼워서 5년 넘게 씁니다. 냉장고 20년째 쓰는 집도 수두룩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TV 평균 교체 주기가 7년에서 11년으로 늘었습니다. 냉장고는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습니다. 새 제품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만 삽니다. 그것도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나 리퍼 제품을 찾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제 60대 이상 사용자가 전체의 28%입니다. 5년 전엔 5%였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체면 때문에 중고 사는 게 부끄러웠다고. 그런데 생각을 바꿨답니다. 새 제품 사는 사람이 호구다. 첫 번째 주인이 감가상각 손실 다 떠안는다. 나는 그 손실을 피한다. 이게 똑똑한 거다. 욕망을 중고 거래로 대체하며 체면보다 실속을 챙기는 변화. 이게 스마트 존버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15억 원. 수도권 평균 9억 원입니다. 노년층에게 더 이상 넓은 집으로의 이사는 희망이 아니라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과거엔 그랬습니다. 신혼 때 전세로 시작해서 20평대 아파트 사고 10년 뒤 30평대로 갈아타고 은퇴 전에 40평대 마련하는 게 중산층 공식이었습니다. 한 칸씩 올라가던 주거 사다리. 이게 부러졌습니다. 2025년 주택 거래량 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의 주택 구매 비중이 2019년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집을 안 삽니다. 사는 게 아니라 팝니다. 왜일까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30평에서 40평으로 가려면 5억 원 추가 대출이 필요합니다. 60대가 5억 대출 받으면 이자만 월 200만 원입니다. 차라리 현재의 집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현재의 집을 지키기 위해 모든 소비를 끊는 참호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 이게 2026년 노년주거 전략입니다. 백화점 명품관 매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30대 직장인과 40대 자영업자입니다. 60대 이상 비중은 고작 8%입니다. 한 명품 판매 직원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60대 어르신들이 손주 선물로 명품 많이 사셨다고.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안 온답니다. 대신 30대가 12개월 할부로 에르메스 가방 삽니다. 본인 월급의 3배 되는 가방을 할부로 긁습니다. 60대는 그 돈으로 미국 배당주를 삽니다. 명품 가방은 1년 뒤 중고 가격 반토막입니다. 배당주는 1년 뒤 배당금을 줍니다. 과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생존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노년들은 이미 그걸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소비를 줄인 노인들, 정말 가난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자산 가격만 폭등하는 기만적인 경제 시스템. 이 게임에서 빠져나와 현금을 쥐는 것이 유일한 승리법입니다. 2020년 이후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집값 50% 상승, 주식 30% 상승, 금값 40% 상승. 자산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물가도 30% 올랐습니다. 금리는 제로에서 3.5%로 올랐습니다. 자산 없이 월급만 받는 사람은 실질 소득이 줄었습니다. 이 게임의 룰은 이겁니다. 빚내서 자산 사면 이긴다. 현금 쥐고 있으면 진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게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인구가 줄고 부채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자산 가격이 더 오를 여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바보 게임입니다. 끝나기 직전에 들어간 사람이 손실을 다 떠안습니다. 노년들은 게임판을 떠나 현금을 줍니다. 게임이 끝나면 현금이 왕입니다. 겉은 수수합니다. 15년 된 차 타고 10년 된 옷 입고 밀키트로 저녁 해결합니다. 하지만 통장엔 현금이 있습니다.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예금으로 묵혀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이나 ETF로 굴립니다. 한 65세 은퇴자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현금 3천만 원, 배당주 5천만 원, 미국 S&P 500 ETF 4천만 원, 금 ETF 1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분 연금은 월 120만 원입니다. 배당금 월 50만 원 받습니다. 합쳐서 170만 원입니다. 지출은 월 150만 원으로 통제합니다. 월 20만 원 남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 플러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식 안 하고 여행 안 가고 새 차 안 사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매년 자산이 늘어납니다. 빚은 영원입니다. 금융위기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소비가 아니라 숨겨진 자산. 이게 2026년형 신중산층 노인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 중 금융자산 1억 원 이상 보유 비율이 2020년 32%에서 2025년 48%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30대 가구는 22%에서 18%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빚내서 집 사고 차 사느라 현금이 없습니다. 노년 세대는 소비 줄여서 현금을 쌓습니다. 10년 뒤 경제 위기가 오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젊은 세대는 무지출 챌린지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최대한 안 쓰고 버티는 겁니다. SNS에 인증샷 올립니다. 노년 세대는 다릅니다. 챌린지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안 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소비 대신 자산, 과시 대신 방어, 확장 대신 생존. 이들은 스스로를 자산 수비대라고 부릅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급할 때 가족을 구할 비상금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15년 된 차, 낡은 소파, 집밥 저녁. 이건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전략의 증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반토막 나고 대출 이자는 치솟았습니다. 결국 집을 헐값에 팔고 빚만 남았습니다. 반면 현금 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서 집을 샀습니다. 5년 뒤 그 집값이 2배가 됐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현금을 지키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한국은행 통계 다시 보겠습니다. 60대 이상 가구 예금 총액 680조 원. 이 중 300조 원이 최근 5년 사이 쌓였습니다. 반면 30대에서 40대 가구 부채 총액 1,100조 원. 이 중 500조 원이 최근 5년 사이 늘었습니다. 한쪽은 현금을 쌓고 한쪽은 빚을 쌓습니다. 10년 뒤 누가 웃을까요? 금리가 오르면 빚은 무거워집니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빚만 남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어떤 위기에도 가치를 지킵니다. 위기 때 현금이 왕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는 그 돈. 그게 당신의 미래를 지킵니다. IMF 때도 그랬습니다. 빚 많은 사람이 망했습니다. 현금 가진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다음 위기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때 살아남는 사람은 빚 없고 현금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15년 된 차 타는 노인들. 이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5년 된 차를 탄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낡은 소파를 바꾸지 못했다고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거친 경제의 파도 속에서 가족이라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버티는 위대한 선장입니다. 남들이 오마카세를 먹고 명품을 살 때 당신이 지켜낸 그 한 푼이 머지않아 닥칠 경제 위기에서 당신의 가족을 구할 방패가 될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 때는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정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통장 잔고를 모릅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예금 잔고, 배당금, 부채 제로. 이게 당신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할부로 명품 사는 30대, 대출받아 집 사는 40대. 이들이 화려해 보입니까? 10년 뒤를 보십시오. 빚 갚느라 허덕이는 그들과 현금 쥐고 여유 있는 당신. 누가 웃을까요? 오늘도 욕망을 참고 견뎌낸 당신.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낡은 차와 소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낸 훈장입니다. 소비를 멈춘 노인들. 이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전략가입니다. 외식 안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모으는 겁니다. 여행 안 가는 게 아니라 위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새 차 안 사는 게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겉보기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단단합니다. 현금 수억 원, 빚제로, 배당 수입. 이게 진짜 부의 모습입니다. 명품 가방과 새 차는 사진 찍을 때만 멋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평생 당신을 지킵니다. 아프니까 어른이라지만 그 아픔을 견뎌낸 어른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서로를 응원해 주십시오. 버티는 당신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어른이다. 감사합니다.